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두 번째는 전세권 등기 설정, 세 번째는 임차권 등기 설정. 이렇게 세 개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권한이 제일 세요.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으로도 충분히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전세권 등기 설정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야 되는 경우에는 전입을 할 수 없을 때만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거든요. 이 물건은 좀 특이한 사항이에요. 볼게요. 전세권 등기 설정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근저당과 효과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등기 설정을 할 때 뒤에 첨부문서가 뭐가 들어가냐면 계약서가 들어가요. 그 계약서를 통해서 나 전세권 등기 설정을 했어. 등기부 등본에 올리는 거죠. 전세권 등기 설정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없으면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집주인의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 등기 설정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되니까. 그럼 전세권 등기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을구는 근저당이 표시되는 곳이니까 을구에 전세권 등기 설정이 돼요. 보시면 16번 볼까요? 전세권 등기 설정. 이렇게 전세금은 500만 원 이렇게 등기에 권리가 표시가 되거든요. 이렇게 등기부 등본에 권리가 표시가 되면 집주인은 당연히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내 등기에 뭐가 하나 생길 테니까. 그래서 보수적인 분들이나 일부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하는 걸 싫어하는 보수적인 분들도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을 때는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야 되니까 전세권 등기 설정을 했다고 하면 등기부 등본 을구에 맡기게 된다. 16번 같은 경우에 전세권 등기 설정해서 전세금이 500만 원 이렇게 맡기게 되거든요. 사실 500만 원짜리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의 의미가 무언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유료 사이트를 가서 볼까요? 유료 사이트를 가서 보게 되면 배상 배당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법원이 이 경매를 진행시켜 줬으니까 제일 처음에 319만 원을 제일 먼저 법원에서 가져가요. 그 어떤 것보다 법원이 배당에선 1순위다. 법원 경비가. 두 번째로는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권리가 돈을 가져갈 텐데 2억 2천만 원을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S파이낸셜 대부에서 500만 원짜리 전세권, 아까 등기부등본에 왔을 때 전세권 등기 설정할 때 이 전세권 500만 원짜리를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라는 뜻인 거예요. 어때요? 이건 무슨 뜻일까? 왜 500만 원짜리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해놨을까요? 이 뜻을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게 첫 번째 근저당이 2억 2천인데 2억 2천 중에 채권액이라고 해서 실제로 2억 2천을 다 빌려준 건 아니죠. 120% 설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은행에 가서 돈 2억을 빌리면 2억 설정해 놓는 게 아니에요. 은행이 만약 이자를 안 내거나 특수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이자를 더 받아야 되니까 200%가 아닌 220% 설정을 해놓는다. 그럼 여기서 2억 2천이라는 것 중에 실제 빌려준 돈은 2억 정도 빌려줬겠죠. 그리고 나서 감정평가 금액을 볼까요? 이 아파트 가격은 2억 3,300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가 2억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돈을 더 빌려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아파트가 2억 이하로 낙찰받게 되면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S파이낸셜 대부에서 이걸 넣은 이유가 뭐냐? 500만 원을 넣은 이유가 뭐냐면 전세권 등기 설정 500을 넣게 되면 이 뒤에 소액 임차인이 못 들어와요. 소액 임차인이 들어오면 말소기준 권리보다 위로 배당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죠? 요걸 이해하시려고 하면 소액 임차인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전세권 등기 설정을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뜻이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여기에 요 사이에 임차인이 들어갔다고 해볼까요? 임차인이 예를 들어 임차인이 2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을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후순위라 하더라도 요 2천만 원은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되면 요 사람의 권리는 어디로 가나요? 법원 바로 밑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해서 소액 임차인의 배당을 받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빌려준 2억에 대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1천만 원, 500만 원 이 사람들 다 피해 보잖아요. 순서가 뒤로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여기 전세권 500만 원짜리 설정해 놓으면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임차인을 넣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소액 임차인이 이 사이로 들어갈 가능성을 줄이려고 일부러 대부 회사에서 이 대부랑 이 대부는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회사가 같은 날에 집어넣었다. 이 뜻이네. 2억을 빌려주면서 너 여기다가 소액 임차인 넣지 마! 라고 대부에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이 전세권은 어떤 느낌일까요? 아무 의미 없는 그냥 가짜 전세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전세권이라고 하면
파이낸셜 대부에서 여기다 전세권을 설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대부업체가 여기에 들어와서 계약 걸고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조건은 맥스 금액, 빌릴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빌려주면서 안전장치로 소액 임차인 집어넣지 마라는 뜻으로 500만 원의 전세권을 설정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원장님, 그거 못하게 하려고 애초부터 방빼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누가 살고 있냐면 이 집은 집주인이 지금 살고 있어요.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서 대부에서 자기가 원했던 금액보다 맥스로 빌려주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장치로 여기다 이렇게 넣고 여기다 이제 임차인을 억지로 집어넣으면 집어넣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가짜로 판명될 가능성이 크겠죠. 집주인이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부동산에서 만약 임대차 계약을 쓸 때 어때요? 여기 근저당 2억짜리 걸려 있고 그다음에 전세권 500만 원짜리 걸려 있는 거 보면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허들이라는 게 생길 거 아니에요. 이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임차인을 맞출 때 임차인이 이렇게 등기부등본이 보이면 임차인이 들어오겠냐는 거죠. 그죠? 여기 전세권까지 설정되어 있고 앞에 대부 2천만 원까지 있는데 너 보증금 2천만 원에 40만 원짜리 월세 한번 살아볼래? 라고 하면 임차인이 거절하거나 아니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필터링을 쳐줄 테니까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제일 빠를 거예요. 만약에 이 500만 원이 뭘까라고 말하면 그냥 소멸되는 전세권이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때요, 다니님? 이거 처음 들어봤는데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낙찰 받아도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어때요? 이거 모르고 낙찰 받는다고 해서 내가 낙찰 금액이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내가 낙찰 받고 나서 이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낙찰 받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고 낙찰 받는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대부업체에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돈을 빌려줄 때는 두 번째로 동시에 같은 날짜에 전세권 등기 설정을 500만 원짜리를 하면서 뒤쪽에 임차인 들어오지 마! 라는 뜻으로 이렇게 전세권 등기 설정을 한다.